안녕하세요. 게이밍 장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게이밍 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채널 기중호입니다. 제가 게이밍 제품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젊음이 가장 좋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부러워요. 빨리 이게 애플이나 삼성이 인공인간을 좀 만들어서 교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가성비 높은 게이밍 장비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서 니트로 5 AN515-57입니다. 이름 길어요. 자, 에이서의 게이밍 노트북은 크게 프로덱터 시리즈와 니트로 시리즈로 나뉘어져 있는데 프로덱터는 아무래도 좀 더 고사양 제품 위주고요. 오늘 소개하는 니트로 시리즈는 가성비가 높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니트로, 프로덱터 뭐 이런 정말 멋있어요. 니트로는 순간적으로 좀 폭발해서 속도를 높이는 옵션 이런 거 게임에서 많이 나오죠. 뭐 니드포 스피드나 부러워요. 제 몸은 이제 뭐 순간적으로 폭발을 해도 속도는 그대로고 체력만 떨어지죠. 오히려 휴식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느려져요.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에이서 니트로 5 모델은 인텔 코어 i7 11800H 프로세서에 엔비디아 RTX 3060 그리고 메모리 16GB, SSD는 512GB가 탑재된 모델인데요. 가격은 윈도우 미포함 시에는 149만원이고요. 윈도우 포함 시에는 164만원입니다. 메모리를 8GB로 좀 낮추면 139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세트예요. 정말 착한 가격이죠. 대신 묵직하고 좀 두껍습니다. 다이어트에는 돈이 드니까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게이밍 노트북의 전형적인 디자인이지만 대체로 화려하진 않아요. 수수한 편입니다. 무게는 2.2kg으로 15.6인치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평균적인 무게고요. 초슬림, 초경량 게이밍 노트북은 아닙니다. 두께가 23mm 정도로 좀 두껍지만 대신 흡배기구가 옆쪽이랑 아래쪽에 충실히 뚫려 있습니다. 요 힌지 쪽에도 있고요. 디자인은 어떠세요? 그냥 뭐 평범합니다. LED가 반짝거리거나 화려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언뜻 봐서는 그냥 업무용 노트북처럼 보이기도 해요. 상판은 지문은 잘 묻지 않지만 유분기는 잘 남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잘 씻어야 될 것 같아요. 두께가 살짝 두껍고 무거워서 맘대로 휴대하고 다닐 이런 목적의 노트북은 아니지만 집에서 이것저것 좀 이동하면서 게임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 게임하는 것보다는 좀 옮겨가면서 게임을 하는 게 좀 더 부지런해 보이죠? 아닌가? 자, 디스플레이를 볼까요? 15.6인치 풀 HD 디스플레이입니다. 게이밍답게 144Hz의 주사율이고요. 시야각과 색 재현율이 뛰어난 IPS 패널입니다. IPS 패널은 일반적으로 좀 응답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제품은 많이 보완했어요. 3ms로 나쁘지 않아요. NTSC 72%의 색 재현율로 일반적으로 sRGB 값으로 환산하면 한 100%에 가까운 비교적 정확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뿐만 아니라 업무, 학습 용도로 어떠한 용도로 쓰더라도 만족스러워요. 자, 밝기도 300니트로 나쁘지 않습니다. 양옆 베젤은 슬림한 편이고요. 위아래는 살짝 넓네요. 자, 키보드를 볼까요? 풀사이즈 키보드고요.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도 있습니다. 이동키인 WSAD와 방향키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죠. 니트로 센스 키 등은 대부분 좀 게임 관련 키인데 요거는 마감을 살짝 흰색 마감을 해갖고 눈에 확 띄어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키스트로크는 1.6mm 정도로 긴 편이고요. 반발력이 아주 강합니다. 게이밍 키보드는 이게 반발력이 강해야지 빨리 연타를 하기 좋죠. 자, RGB 조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란하게 키보드 색상을 바꿔줄 수 있고요. 4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전용 프로그램인 니트로 센스를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밝기 조절은 꺼짐을 포함한 5단계입니다. 참고로 지문 인식 센서는 없어요. 포트를 알아볼까요? 특이하게 후면에 전원 포트가 있고요. 왼쪽에는 USB Type-A 2개와 오디오 잭과 램 포트, 캔시통 락까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썬더볼트 겸용 USB Type-C 1개와 USB Type-A 1개 그리고 HDMI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구성이에요. 특히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가 탑재된 것은 장점이죠. 참고로 인텔 프로세서 버전만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가 탑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11세대 인텔 H 프로세서 시리즈가 탑재됐는데요. 리뷰 제품에는 코어 i7 11800H가 탑재됐습니다. 8코어 16스레드 구조고요. 4.6GHz 이상 오버클럭킹이 가능해요. 특히 i7 11800H는 11세대 i9과 같은 8코어 16스레드 구조라는 점에서 가성비가 높은
프로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8코어 라인업의 경우에는 캐시 메모리가 24MB로 기존 16MB 대비 50% 이상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동급에서도 가장 높은 캐시 메모리를 가진 프로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프로세서 성능 자체가 이번 11세대 H 프로세서는 전세대에 비해서 게임 성능이 평균 한 10에서 15% 향상이 됐어요. 여기에 엔비디아 RTX 3060이 결합됐습니다. 요즘 엔비디아 80번대는 가격이 정말 터무니없이 올라갔는데요. 이 3060은 최신 GPU이면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죠. 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게임을 무리 없이 풀옵션으로 구동할 수 있는 스코어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뭐 어떤 게임이라도 거의 최상 옵션 아니면 살짝만 타협하면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게이밍 노트북 리뷰를 하다 보면 데스크톱 PC에서 나오던 스코어를 기록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발전했다는 얘기죠. 특히 에이서 니트로 5 이 모델은 150만 원 이하에서 이런 스코어가 나온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게이밍 성능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용 벤치마크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쓰더라도 시원시원하고 빠른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색 재현율이 높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발열 관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뒤쪽과 옆쪽에 이 배기구를 통해서 열을 배출하는데 내부에 2개의 쿨링팬과 4개의 히트파이프가 있어서 빠르게 열을 식혀줍니다. 풀부하시에서도 한 95도, 96도 선에서 온도 상승을 막아주고요. 본체에도 비교적 열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풀부하시에는 팬 소음이 다소 있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죠. 또 뭐 평소에는 아주 조용한 편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조용해요. 자, 확장성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메모리 그리고 저장 장치가 각각 2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PCIe 4.0까지를 지원해서 좀 더 높은 사양의 하드디스크를 추가 장착 가능하고요. 2개의 슬롯의 메모리는 최대 32기가까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는 4셀이고요. 57.5Wh의 용량으로 용량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효율은 괜찮은 편이에요. 스펙상 10시간 간다고 하는데 볼륨 40%, 밝기 60%에서 풀 HD 영상 스트리밍 테스트에서 5시간이 넘는 사용시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게임을 할 때는 배터리가 훨씬 빨리 줄지만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그래도 한 5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댑터는 180W 용량에 무게는 500g이 좀 넘어요. 좀 묵직하죠. 이 정도면 두께는 그래도 얇은 편이에요. 자, 스피커는 바닥 아래쪽에 양쪽에 있는데 그냥 뭐랄까요, 뭐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체감은 괜찮은데 저역이 좀 약한 편이고요. 음량도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박진감 있게 게임을 즐기려면 아무래도 별도 스피커를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DTS-X 기술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게임 모드를 지원하고요. 음악, 영화, 음성 등 상황에 맞는 음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니트로 센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이서 니트로 5 AN515-57은 가장 가성비 높은 게이밍 노트북 중에 하나입니다. 8코어 16스레드 구성의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장착이 됐고요. 엔비디아 RTX 3060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실제 이 가격대에서 가장 높은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대신 뭐 디자인이나 고급 기능은 아무래도 뭐 많이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가격적인 면을 보면. 그래도 인텔 버전이라서 와이파이 6와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가 탑재된 것은 장점이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느끼기 좋은 노트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팬 소음이 있다는 거, 좀 부하가 걸렸을 때, 그리고 스피커 품질이 살짝 떨어진다는 점 정도를 꼽을 수 있겠네요. 자, 리뷰는 끝났고요. 지난번에 제가 오프닝 하다가 뭐 나무 위키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채널 기즈모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 이후로 나무 위키에 올라갔습니다. 기즈모가. 입이 말썽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나무 위키에서 뺄 수 있을지 제 항목을 고민입니다. 왜 올린 거야? 어쨌든 더 이상 업데이트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굳이 올리신 분이 보고 계시다면 제가 활동하는 지역이 서울로 돼 있는데 현재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고쳐주시고요. 뭐 나무 위키라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자, 뭐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성의 있게 올려주셔서. 이러다가 정말 포브스지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고요.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